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현실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야기는 자극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요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의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숫자와 공식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나 내세 같은 이야기는 그에게 과학과 거리가 먼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생과 사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구실을 떠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물러났으며 산속에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침묵은 거의 40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가 바라본 미래의 흐름 속에 2026년이라는 해가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그가 본 변화의 중심이 자신의 나라,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본의 쇠퇴를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월함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의 무게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한 과학자가 회의론자였던 한 인간이 긴 침묵 끝에 남긴 기록이자 고백입니다. 그는 왜 일본을 물이 마른 그릇이라 표현했는지, 왜 한국인의 가슴 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이 다음 시대의 열쇠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2035년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보았는지 이 영상에서 차분히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보아온 뉴스와 해석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류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세상의 주목을 피해 수십 년을 산속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원래 동경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연구하던 촉망받는 과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오직 숫자로만 증명되는 곳이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고, 영혼이나 사후 세계 같은 이야기는 웃어넘길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류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의사도 진단을 내리지 못했고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하루하루 쓰러져갔고 결국 그는 죽음의 경계까지 밀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그 찰나에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체의 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거대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류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안정된 미래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깊은 산속 오미네 산으로 들어가 슈겐도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폭포 아래서 명상을 했고 아찔한 절벽 위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내면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깨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수행 끝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의 눈앞에 시간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펼쳐졌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시간의 필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류겐은 자신이 본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계의 운명이 크게 뒤바뀌는 순간에만 입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 가까운 침묵을 깨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년 2026년이라는 결정적인 해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그 해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시작된 변화, 그리고 그 흐름이 향하는 곳,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류겐이 본 2026년의 일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릇은 그대로인데 물이 말랐다.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소름 끼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릇은 나라의 형태입니다. 건물, 도로, 제도, 시스템, 눈에 보이는 모든 구조물을 뜻합니다. 물은 그 안에 담긴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의 열정, 꿈, 따뜻한 마음, 살아 숨쉬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류겐이 본 일본의 미래는 이랬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힘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나 인구 감소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줄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생명 에너지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겐이 본 2026년 일본의 거리 풍경은 기이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열망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따뜻함도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류겐은 이것을 박물관 같은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시되어 있지만 생명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곳. 아름답지만 차갑고 정교하지만 텅 빈 세계. 그는 이런 비유도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만개한 벚꽃과 같다고.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냈지만 이제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류겐은 그 원인을 일본 사회의 극도로 경직된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문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압박,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영적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너무 단단하게 다져지면 새싹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성장이 막힌 환경에서는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류겐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영혼들이 더 이상 그곳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없는 땅에 씨앗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진화가 멈춘 곳에는 생명의 흐름도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류겐은 자신의 비전 속에서 그 흐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빠져나간 에너지가 바다 위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새들이 본능적으로 더 따뜻한 땅을 찾아 날아가듯 생명의 기운이 새로운 터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마침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였습니다. 류겐이 본 비전 속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거대한 빛의 흐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땅에서 빠져나와 하늘로 솟구친 뒤 천천히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쉬지 않고 한반도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류겐은 이 광경을 영적 철새의 대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철새들은 계절이 바뀌면 본능적으로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납니다.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메마른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생명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곳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찾아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가 향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류겐은 여기서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한국은 뿌리이자 줄기입니다. 일본은 그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이자 열매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에너지는 뿌리에서 가지로 흐릅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줄기를 통해 위로 올려보냅니다. 가지는 그 힘으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다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씨앗과 영양분은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뿌리가 있는 곳으로.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류겐은 이것을 원시반본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그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번영은 정점을 지났습니다. 열매가 충분히 익었습니다. 이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그 근원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뿌리인 한국으로. 여기서 류겐은
일본인으로서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 근대화의 번영이 한국의 문화적, 영적 자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갔습니다. 기술도, 사상도, 예술도.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동생격인 일본이 형격인 한국을 짓밟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빼앗고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균형은 영원히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류게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본래의 순서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갈등도 아닙니다. 단지 뒤틀렸던 것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우주적 균형의 회복입니다. 형이 형의 자리를 되찾고 동생이 동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일까요?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한반도가 선택받은 것일까요? 류게는 그 답이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영적 자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여러 민족을 관찰해왔지만 한국인에게서만 느껴지는 독특한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나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입니다. 흥이 올라 어깨가 절로 들썩이고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 에너지. 축제에서, 노래에서, 춤에서 폭발하는 생명력.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자체가 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나오는 빛입니다. 두 번째는 한입니다. 깊은 슬픔, 억눌린 분노, 풀리지 않은 아픔이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는 것.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묵직한 감정입니다.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을 겪으며 쌓여온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 가족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한 연결. 이것은 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류게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 한국인의 가슴 속에 불덩이를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서양은 이성을 앞세우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일본은 질서를 위해 개인의 열정을 숨기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울 때는 크게 울고 웃을 때는 온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뜨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류게는 바로 이 뜨거움이 다가오는 시대의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차갑게 계산하는 머리가 아닌 뜨겁게 느끼는 가슴. 앞으로의 세계는 그것을 가진 자들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더 흥미로운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류게는 한국이 기술과 영성을 융합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것을 돈을 벌거나 전쟁에서 이기는 도구로만 바라봅니다. 한국은 다를 것입니다. 류겐이 본 미래 속에서 한국은 기술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끊어진 세대 간의 연결을 회복시키고 잊혀진 조상과의 유대를 되살리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한국은 영혼의 의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교의 판도도 바꿀 것입니다. 류게는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묻기 위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류는 드라마와 음악으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수출품은 이제부터입니다. 한국의 윤리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영혼을 돌보는 지혜,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문화의 힘이 가장 깊은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류게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흐름을 상세히 보았습니다. 류겐이 본 2026년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지구 자체의 진동입니다. 그는 지구가 품고 있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가 느끼게 될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결과는 무엇일까요? 거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감추고 속이는 자가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진짜 의도는 끝까지 숨기는 것이 기술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류계는 말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진동이 높아지면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쓰고 있던 가면이 저절로 벗겨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지는 세상이 옵니다. 여기서 한국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눈치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감지하고 말 이면에 숨겨진 뜻을 알아채는 것.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능력이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가장 귀한 기술이 됩니다. 류계는 이 새로운 시대를 오래된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지는 말입니다. 미래인데 오래되었다니. 하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간과 신이 가까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설 속에서, 신화 속에서 전해지는 그 시대, 하늘의 뜻이 땅에 닿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류하던 때, 류겐이 본 미래는 그 상태로의 귀환입니다. 다만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안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떠오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지금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 내 성공, 내 가족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믿음. 하지만 류겐이 본 미래에서는 이 사고방식이 힘을 잃습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길이라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030년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순수하게 물질의 힘과 군사력에만 의존해온 강대국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과 무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울함, 공허함, 삶의 의미 상실, 마음의 병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서양의 논리로는 이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동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내면을 탐구해온 지혜, 물질 너머의 세계를 다뤄온 전통, 영혼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는 문화,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지배도 아닙니다. 아픈 세상을 어루만지는 치유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류겐은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채는 곡식에서 쭉정이를 걸러내는 도구입니다.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떨어져 나갑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분리됩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밭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비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진동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류겐은 경고했습니다. 물질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앞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돈과 재산과 지위에만 매달리면 새로운 에너지와 충돌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진동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공포, 공황 상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겐이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것을 매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목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을 씻듯이 마음도 매일 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류겐이 본 미래에서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어른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돌보고 길을 잃은 이들을 안내하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됩니다. 눈이 쌓인 길에 가장 먼저 발자국을 찍어 뒤따라오는 이들이 걸을 수 있게 하는 역할. 그것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2035년 류겐이 본 세상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혼란은 가라앉고 거짓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영혼의 기쁨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서로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투명한 관계, 그 세상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동방의 등대, 평화의 성지, 상처받은 세계가 치유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곳. 류게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혼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지금의 불안과 혼란은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들 안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한 일본인 수행자가 본 비전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며 미래를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하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판단과 분별력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느끼신 점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